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은 3.61분,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한창 미치지 못합니다. 서구가 예산 120억 원을 들여 신거북시장 일대 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판매 시설이 새로 건립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쇼핑 특화거리가 조성됩니다. 인천시가 올해를 산업단지 대변신의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단의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헌혈 인구가 줄면서 인천혈액원의 혈액 수급 상황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적십자사 1층에 위치한 헌혈센터. 헌혈 베드 대부분이 비었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이 가운데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회사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 헌혈하러 왔다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뉴스 봤더니 헌혈 피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하러 왔어요. 하지만 인천혈액원의 혈액 수급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혈액 부족이 계속되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헌혈 인구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12일 오후 2시 기준 인천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은 3.61분,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미검사 혈액 등을 제외하면 당장 수혈이나 수술 등을 위해 병원에 공급할 수 있는 출고 가능 일수는 2.1일분에 불과합니다. 저번 주만 해도 그 코로나가 발생하고 급감해서 저희는 되게 염려를 했습니다. 그 차차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적정되고 5일분에는 많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3월 이후에는 혈액 재고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많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3월 학교가 개강하면 단체 헌혈이 이어지면서 숨통이 트이지만 이번엔 코로나 여파로 개강이 연기되며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 인천혈액원은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지속적인 헌혈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는 어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 헌혈 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혈액원은 동절기 헌혈이 줄어든 시기에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단체 헌혈이 줄줄이 취소되며 혈액 수급 상황이 악화됐다며 기관별 적극적인 헌혈 독려와 홍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시는 군구 직원들에게 헌혈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고 교육청은 3월 중순이면 학생들도 헌혈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봤고 인천지방경찰청도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어제 오전 청사에 도착한 대한적십사사 헌혈버스에서 직원과 의무경찰이 단체 헌혈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혈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사회 헌혈자가 감소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호소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해경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등 소속기관의 헌혈을 독려하는 등 혈액 수급 위기에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네, 토큰 이슈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모두가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 처음 접하는 질병이다 보니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판단이 우세했었는데요. 이런 판단이 사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소속이기도 한 이훈재 인하대 의대 교수로부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예, 교수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런 것들이 우려 때문에 학교 휴업, 그다음에 뭐 백화점, 직장 폐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든 전염병 유행이라고 하는 게 또 결국은 한 명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사스의 예를 놓고 보면은 지금 이 병이 아마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떤 하루 이틀 사이의 방역 문제가 아니라
조금 우리가 긴 걸음으로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역사회에 이게 발생이 되고 확산됐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자원을 총동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휴업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특히 우리 인천 지역 내에서는 환자 발생이 되지도 않았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전염병이 만연했을 때나 써야 되는 어찌보면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게 학교 휴업이거든요. 또 이 학교 휴업과 같은 조치는 시민들의 큰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고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조치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히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시민들이 이제 공기 전파, 그다음에 무증상 전파 이런 것들도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들,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그렇고 거의 지금 우리가 확인한 99% 이상의 환자들은 감염자들 환자가 이 병을 전파한 것이고 공기 전파가 아니라 비말 전파였거든요. 그 공기 전파하고 그다음에 무증상 그 감염인의 전파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굳이 확률로 따지게 되면은 1%, 0.1% 아주 희박한 경우거든요. 따라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주된 전파 경로가 무엇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냐를 따져보셔야지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잉 대응 여기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러 그 과잉 대응을 해야지 중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장에서는 과잉 대응이 아니라 필수 대응을 해야 되는 현장에 지금 투입될 인력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호 외치듯이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을 하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현장 실무자들은 부안대동하듯이 필요한 과잉 대응이 아니라 필요 없지만 주민들이 그냥 불안해서 얘기하고 윗분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 다 몰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설픈 과잉 대응은 그나마 있는 방역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분산시켜 갖고 오히려 늑장 대응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뭐 어떤 상가는 또 폐쇄도 하고 상인들도 뭐 매출이 30%, 50%까지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어떤 환자가 우리 인천 지역 내 커다란 쇼핑몰을 이제 다녀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바빠서 못 갔는데 제가 저부터 거기 좀 다녀올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민들의 삶이 지금 너무 위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갖고 우리 모두가 피해 보고 있는 거기도 한데 저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면은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이 병에 걸린 분들을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질타하게 되면은 이 병에 걸렸거나 그분들의 가족이나 아니면 이 병에 걸린 사람과 본인에게 의지하고 무관하게 접촉한 분들이 질책을 받는 분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증상을 느꼈거나 방역당국에다가 스스로 협조하고 신고해야 될 때 바로바로 하셔야 되는데 증상이 있더라도 지탄받는 게 싫어갖고 그냥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 약을 먹으면서 억지로 이 증상 같은 것들을 눌러갖고 숨어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도한 어떤 우려 때문에 지역 경제 위축이 되는 거는 그 자체도 뭐 안타까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런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인권 침해나 낙인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현상은 오히려 이 병의 유행을 확산시키는 관련된 분들이 숨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 시민들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오히려 과잉 대응 같은 것들을 사실 조장하는 정책을 쓰기보다는 시민들이 당장 요구하는 거하고는 조금 간극이 있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이런 노력이 길게 봤을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 지역 중소기업에 650억 원의 육성자금이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력을 넣기 위해 특별 경영 안정자금과 시설 자금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상환 중인 시설 자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입니다. 남동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립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거나 단축 운영합니다. 소래와 서창도서관은 어린이 자료실 운영을 임시 중단합니다. 종합자료실과 자유열람실도 평일은 저녁 10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단축 운영합니다. 또 간석 3동과 만수 2동 어린이 도서관은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과 행사도 취소하고 시설 대관과 견학 프로그램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네, 지난 밤새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51분경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24층짜리 오피스텔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면서 4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9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5시 54분경에는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한 철판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큰 불이 잡혔는데요. 이 불은 공장 1층에서 불이 시작되어 인접 공장으로 연소가 확대되면서 공장 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나자 인천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관 90여 명과 무인 방수탑차 등 차량 35대를 투입하여 진화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새벽 시간대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 설비들과 건물 벽면이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국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7시 53분경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철근 가공 공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60대 남성인 근로자가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지게차와 충돌하였는데요. 이 남성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으며 출동한 공단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 8시 48분경에는 연수구 송도동에서 바닷가에 정박 중인 바지선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정박 중인 바지선 안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2.5m 높이에서 추락하였는데요. 추락 당시 충격으로 머리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출동한 송도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주변에 신속하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와 동시에 119에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때 정확한 주소와 화재가 발생한 위치나 사람이 내부에 있는지도 알려주시고요. 화재 신고 후에는 화재 상황에 따라 공장 내부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공장 내부는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가장 짧은 피난 경로를 사전에 파악해 두시고 직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피난 교육을 시켜야겠습니다. 이상 인천 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거북시장은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데요. 80여 곳에 달하는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시설이 워낙 낙후되고 주차 공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서구가 예산 120억 원을 들여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판매 시설이 새로 건립되고 특화거리도 함께 조성됩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구 신거북시장입니다. 80년대 도로 위에 노점상이 모여들면서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동안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시설이 낙후된 데다
주차 공간도 없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신거북 시장 일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서구가 예산 8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주차장과 판매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판매시설에는 노점 상인들이 입점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신거북 시장 일대 노점상은 8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장사도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이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좀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이제 원하는 답은 뭐냐면 안정적으로 이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섹터 공간을 이제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신거북 시장 주차장 판매 시설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저희가 그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판매시설 신축 공사와 함께 특화거리 조성 사업도 추진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맞춰 신거북 시장 일대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도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쉼터 공간 등을 조성해 젊음이 넘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도 예산 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구는 올 하반기까지 판매시설을, 내년 상반기까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지역 산업단지가 더 젊고 쾌적한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인천시가 올해를 인천산업단지 대변신의 원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산단의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NIB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서를 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체력 단련장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인천시의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에 선정된 기업의 문화 공간입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어떤 제조업 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레지던스를 지금 만들어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인천의 회색 공장 지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0년간 지역 경제의 동력 역할을 한 산업단지의 올해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시는 남동 산단을 2023년까지 쾌적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스마트 물류센터와 근로자 복지센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실증화 지원센터 등의 앵커 시설이 들어섭니다. 또 청년 문화물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주안산단은 젊고 활기찬 청년 친화형 특화거리로 변신합니다. 시는 2022년까지 걱정 없는 거리, 위험 없는 거리 등 4가지 주제로 디자인된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부의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사업인데요. 그것도 작년에 선정이 됐고요. 스마트산도 선정이 됐고요. 그 외에 이제 국토부로 산업단지 재생기획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한 개 한 개 사업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단지에 이제 좀 부가가치를 높이자. 인천시가 이 같은 변신을 추진하는 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산단으로 유인하기 위해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더 쾌적하고 스마트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인천 지역 산업단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응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